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릭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를 갖고 이거를 교육 통화로 쓰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브릭스 간에는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구축이 힘을 받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심상치 않았던 중국의 4대 금관리 정책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4대 금관리 정책이라는 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입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다음에 호주와 러시아가 비슷한 규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들인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금을 생산했다고 해도 채굴 회사들이 이를 함부로 팔지 못합니다. 이를 필히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에만 팔도록 돼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중국이 국가 단위에서 금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은 중국 내에 한번 들어온 금의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밀 수출도 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환경이냐 하면 상하이 금 선물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 놓습니다. 즉 이 얘기는 개인이나 기관이 해외에 금을 팔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중국에 들어간 금은 해외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중국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번에 브릭스가 근본이 실물화폐를 추진하고 있듯이 중국도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금을 토대로 한 이런 실물화폐를 계속 구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10월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논의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는 되도록이면 달러를 쓰지 말고 위안화를 쓰되 위안화의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각국이 갖고 있는 위안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크립토로 무역을 하자. 한마디로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틴은 그간 러시아는 채굴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이거를 11월 달에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본 유출을 염려해서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채굴 등 암호화폐 사업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양성화를 시킨 겁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그분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남겼을 정도로 브릭스가 그들의 공동통화를 블록체인 기반, 즉 암호화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와 동시에 그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달러 대신에 이제는 크립토를 가지고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하자라는 얘기가 활발히 토의되었습니다. 이로써 최근에 다급하게 나온 트럼프의 경고를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즉, 그간은 미국이나 서구의 입장에서는 브릭스가 얘기하는 어떤 공동통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의 카잔 정상회의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선 대통령의 취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 SNS에다가 이렇게 100% 관세를 매길 테니까 마음을 바꿔라 라고 일종의 협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달러에 대한 대안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를 약속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미국과 결별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러시아는 채굴을 합법화시키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태세를 바꿨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채굴을 포함한 일체의 암호화폐 사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이걸 2021년 5월에 금지를 시켰는데, 금지를 시켰을 때 당시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세계의 70%가 중국에서 채굴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령을 발표하자 이 해시레이트가 0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채굴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서 채굴업자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채굴을 다시 시작해서 그해 2021년 말에는 이게 21%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밀리에 채굴되고 있는 물량이 전 세계 물량의 55%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단호하게 금지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채굴을 지금은 묵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이 채굴의 100%를 미국이 하겠다. 미국에 있는 채굴 기업들을 지원해서 중국보다도 훨씬 싼 값에 채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비트코인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 매집에 지금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브릭스 자체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됨으로써 향후 중국의 태도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러시아처럼 다시 양성화를 시킬지, 아니면 중국으로서는 부호들의 자본 유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금지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들의 밀거래를 묵인할 건지, 이러한 방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그들의 교육 통화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게 된 그 사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브릭스 회의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한마디로 그들 국가 간의 통화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 브라질은 중국의 위안화와 브라질의 해화라를 가지고 서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압도적으로 교육에 쓰이는 통화는 한마디로 위안화입니다. 아시다시피 해화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가치 하락이 빠른 거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해화라를 받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강세통화인 위안화가 그들 사이에서 중심통화로 쓰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자국통화로 무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위안화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역량에 비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게,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달러로 쓸 게 아니라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쓰자. 즉 달러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달러를 줄이는 목적은 첫째, 위안화를 갖고 무역을 하되 위안화도 모자라니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립토 거래를 하자라는 게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중점 토의 내용입니다. 지금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세계 무역 점유율의 한 2%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13개 파트너 국가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경우 10조 4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거는 유럽 연합들이 서로 거래하는 양이 한 1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EU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 그런데 앞으로는 13개국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브릭스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공동통화, 즉 금 40%와 회원국 9개국의 통화 바스켓
60%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공동통화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많이 해서 그게 교역통화로 쓰게 되면 이 브릭스 유닛에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담보물로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달러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담보로 하는 브릭스 유닛 실물화폐를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달러는 아시다시피 이건 신용화폐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화폐인데, 알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달러의 발행액은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즉 한마디로 가치가 희석되는 화폐예요. 반면에 브릭스 공동통화가 나온다면 이건 금을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화폐보다는 실물화폐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브릭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를 갖고 이거를 교역통화로 쓰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브릭스 간에는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서로 많은 비트코인을 선점하려 하는 그런 노력이 아마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한마디로 미국이, 즉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의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즉, 브릭스 국가 간에 크립토 교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구축이 힘을 받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노보그라츠라는 갤럭시 디지털 투자회사의 대표는 블룸버그 TV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